이번엔 안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북한 외교 테이블 나오면 대화한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된 큰 손실을 볼 줄 알아라. 미국 고위장성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데 북한에 던진 양면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장관을 만난 미 태평양 사령관은 외교가 대북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또 언제든 싸울 준비돼 있다. 김정은이 옳은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와 좀 관련이 돼 있네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한국과 미국, 지금 주한미군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관인데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장사정포 서울 타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여기에 좀 있군요, 내용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의 위협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장사정포는 정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는 김정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 이달 초 휴전선 1km 거리 부대를 방문했다. 우리로 치면 전방부대 가까이 방문을 한 건데요. 혹시 도발작전 지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군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은 우리의 을지포커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나요? 떠들어댔다 그랬나요? 아무튼 떠들어댔습니다. 자, 소종섭 전 부장님. 지금 뭐 북한, 이 김정은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군 사령관들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북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장사정포 굉장히 남한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대단히 위협적이죠. 북한의 네. 장사정포는 뭐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향해서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예, 예. 수도권이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장사정포의 어떤 위협,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계속 무슨 미사일, 핵 이런 얘기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사정포라는 아주 실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 전력의 뭐 거의 60% 정도가 이제 휴전선 인근에 예, 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저 포, 이 장사정 포 부분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도 지적이 됐지만 대단히 위협적이고 핵이나 미사일 이 거리가 뭐 ICBM 이런 걸 떠나서 예, 예. 그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수도권을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조약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한계 지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전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위적인 방위력을 예, 키울 예. 수 있는 그러한 지렛대로 이것을 삼아야 되고 또 만약에 정말 미군이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예, 예.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문제 장사정포를 막을 방법이 지금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냥 봤을 때는 없죠.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개전이 된다면 그걸 이제 이른바 이 선제 타격을 뭐 한다든지 그럼 일단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단 뭐 쏘면 서로 이제 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뭔가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 시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맞는다는 상상했을 때 이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움직임을 보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도발 움직임이 뚜렷해진다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 포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실질적인 부분은 적겠지만 예. 무방비 상태로 가상하면 엄청난 정말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또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 예. 설마 그러랴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A supporting commander to General Brooks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of Korea. I provide all capabilities that Strategic Command has in order to provide him options to deal with things. Those are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So we hope and we work for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hallenge presented by Kim Jong-un. And a strong diplomatic effort backed by a strong military effort. 예, 관련 기사 좀 더 보죠.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거래 2차례 적발됐다. 유엔 제재 위반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달 초 극비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시리아로 가던 북한 화물이 유엔 회원국 2개국에 의해 2차례 차단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 그룹 패널들은 북한과 시리아가 화학물질,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지금 방금 장사정포 얘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이게 큰 위협이다 얘기만 꾸준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장사정포 이외에 화학무기, 북한도 엄연히 화학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는 실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쓴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화학무기 또 다른 위협이겠네요. 뭐 사실은 그 예. 북핵이라든가 예, 예. 또 미사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남한에 예, 예.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테이블을 위한 그런 일종의 협상용 위협 수단이죠. 카드.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예, 예. 실제로 말씀하신 장사정포가 가장 그 화력이 센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예. 그리고 온갖 그 재래식 무기와 그 중거리 예. 미사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화학 무기도 지금 뭐 이것들이 확실하게 화학 무기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그런 예. 전문가들도 있지만 예. 화학 무기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것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뭔가 있다는 시리아하고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렇습니다. 팔거나 아니면 시리아 걸 들여오거나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예. 사실상 그 남북한의 전쟁을 갖다가 대비를 하면서 하는 준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사실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예. 좀 더 중요한 것은 예, 예. 이러한 그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예.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예.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실질적인 방어는 예. 아까 그 우리 이번에 보면은 미국에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3명의 그 실권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강력한 외교가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그런 판들을 보면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다가 병력을 증강하기로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 행위, 전쟁이 준하는 어떤 네. 충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접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국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예, 예. 실질적인 예방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 예.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화학무기까지 사용된다 그러면 예. 땅 전체가 죽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원폭 등의 그 오히려 원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예, 예. 그러한 화학 물질들이 예. 그대로 땅에 그 스며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남북한 모두 우리 사회가 살충제 갖고 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쎄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DDT가요. 예. 79년에 완전히 사용 금지됐어요. 예, 예. 38년 전에 사용됐던 살충제가 지금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런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토양이나 혹은 우리의 그 자연들을 훼손하게 된다고 예, 예. 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만큼 갈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예, 예. 가장 우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마치 하나의 쓸 수 있는 카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예. 참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 기사를 좀 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방금 나온 얘기입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생각 바꿨다. 내가 전쟁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추가 파병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철군을 하기로 한 거에 바로 아프간 미군인데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포함해 4,000명 정도를 보낼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건 이수희 변호사. 아까 국내 문제, 이 북한 문제와 이 트럼프 문제 뭔가 좀 연결된 것 같은데 이 아프간 추가 파병 이게 북한에 대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전쟁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가겠다고 그런 의미를 던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하겠다라고 했었고 예, 또 예. 이제 그 뭐 전격 경질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인터뷰에서 해서 전격 예. 경질된 그 스티브 배넌의 경우에도 이제 고립주의를 그 채택했던 그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질하고 뭐 그런 예. 걸로서는 이제 강경파들이 더 득세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근데 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그런 뭐 또 언론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럼프의 이제 이 아프간 미군 철수 없다, 나 생각 바꿨다라는 거는 뭐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그렇죠. 그걸 쓰겠다는 건지. 뭔가 또 분위기를 바꾸려 그러는 예, 건지.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평택에서 저 미군의 한 4-5명이 그 미국의 그 아주 수뇌부들이 모여서 인터뷰하는 내용 그 모습 자체가 불쾌한 사람들도 분명 우리 남한 안에는 있어요. 그럴 수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그 군 수뇌부들이 미군 수뇌부들이 하는 얘기는 저기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만일 미국의 괌 그 포위 사격을 한다고 하면 타격을 한다고 예. 하면은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들이 그렇죠. 다 모인 결정권자입니다, 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저 한반도 내 전쟁은 없다. 좋아요. 그렇게 예, 예. 해서 국민을 안정시켜 주는 건 좋은데 국민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으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예. 이 정권을 대해서 믿고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선 힘을 보태고 하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마냥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면 너무 불안한 거죠. 이거는 계란 살충제라든가 메르스처럼 각자 도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그런 면에서의 좀 우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방금 나왔지만 저렇게 대장 미국의 별 4시 3명이 왔고요. 별 3, 별 하나까지 왔습니다. 저렇게 미국의 군 지휘가 온 거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진다. 우리의 안보를 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든든함을 느껴야 된다. 이런 걸 또 지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김남국 변호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한미 동맹에서 이렇게 사실은 사령관들이 방문을 한 것이고 예. 지금 그 한미 동맹의 상징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 사령관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기자회견장을 꼽은 것이 아니고 예, 예. 저 오산 기지에서 그 기자회견장을 찍었는데 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배경이 그 보게 되면 바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팩슬이라고 불리는 팩슬이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예,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날아간 것도 바로 성주의 사드 그 기지를 예, 또 예.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어떤 미사일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어떤 우리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좀 떨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저기서 이제 한미 연합사령관이 아마 브룩스 사령관이 아마 그 기자가 질문한 그러니까 질문에 나오게 있어요. 아마 그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어떤 그 안보 불안감이 그러니까 불감증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예, 예.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감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장사장포나 북한의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사실은 뭐랄까요? 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도
뭐 예컨대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이 뭐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사실 그 우리 정부가 그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다면 예. 그 미국의 저 사령부들이 그 별이 좀 몇 개입니까? 20개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예. 것에 대해서 예, 예. 그 뭔가 그 자주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갖다 그 보이는 것들을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그 취했을까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예. 최종적인 어떠한 그 상황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우리 정부에 있어 왔고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런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가동됐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아예 제외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외교력들이 우리한테 갖춰져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공화당 소속인 앤 와그너 하원 의원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할 대비는 되어 있지만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어요. 이런 부분들로서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쟁이 위기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냉정한 태도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방위 산업에서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예. 그 군대의 예산을 축내는 그런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튼튼하게 막고 예, 바로 예. 세우는 그런 일들이 최종적 시나리오를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비리들을 갖다 척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시나리오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무슨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갖다 만드는 것이 예,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준석 국장님. 저는 이제 그 세 명이 특히 이 한국에 온 것은 우리와 관련성도 있지만 저는 예. 지금 미국 자체가 급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이제 ICBM을 개발해서 거기다 핵을 탑재하는 쪽으로 가고 예, 예.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속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미군의 수뇌부가 한국에까지 와서 예. 또 기자회견까지 한다라는 예. 것은 미국 자체가 지금 아.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예, 이걸 예. 강력한 압박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는 예, 예.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북한 외교 테이블 나오면 대화한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된 큰 손실을 볼 줄 알아라. 미국 고위장성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데 북한에 던진 양면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장관을 만난 미 태평양 사령관은 외교가 대북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또 언제든 싸울 준비돼 있다. 김정은이 옳은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와 좀 관련이 돼 있네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한국과 미국, 지금 주한 미군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관인데,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장사정포 서울 타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좀 더 보면요. 요게 좀 있군요, 내용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의 위협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장사정포는 정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는 김정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 이달 초 휴전선 1km 거리 부대를 방문했다. 우리로 치면 전방부대 가까이 방문을 한 건데요. 혹시 도발작전 지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군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은 우리의
을지포커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나요? 떠들었다 그랬나요? 아무튼 떠들어댔습니다. 자, 소종섭 전 부장님. 지금 뭐 북한 이 김정은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군 사령관들 얘기인데 여기 보면 북 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장사정포 굉장히 남한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대단히 위협적이죠. 북한의 네. 장사정포는 뭐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향해서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예, 예. 수도권이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장사정포의 어떤 위협,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계속 무슨 미사일, 핵 이런 얘기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사정포라는 아주 실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 전력의 뭐 거의 60% 정도가 이제 휴전선 인근에 예, 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저 포, 이 장사정 포 부분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도 지적이 됐지만 대단히 위협적이고 핵이나 미사일 이 거리가 뭐 ICBM 이런 걸 떠나서 예, 예. 그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수도권을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조약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한계지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전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위적인 방위력을 예, 키울 예. 수 있는 그러한 지렛대로 이것을 삼아야 되고 또 만약에 정말 미군이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예, 예.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문제 장사정포를 막을 방법이 지금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냥 봤을 때는 없죠.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개전이 된다면 그걸 이제 이른바 이 선제 타격을 뭐 한다든지 그럼 일단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단 뭐 쏘면 서로 이제 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뭔가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 시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맞는다는 상상했을 때 이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움직임을 보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도발 움직임이 뚜렷해진다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 포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실질적인 부분은 적겠지만 예. 무방비 상태로 가상하면 엄청난 정말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또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 예. 설마 그러랴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A supporting commander to General Brooks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of Korea. I provide all capabilities that Strategic Command has in order to provide him options to deal with things. Those are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So we hope and we work for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hallenge presented by Kim Jong-un. And a strong diplomatic effort backed by a strong military effort. 네, 관련 기사 좀 더 보죠.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거래 2차례 적발됐다. 유엔 제재 위반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유엔 제재 위반을